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자, 오늘은 충남 공주 계룡산 아래에 있는 하대목장 네. 우리 이완선 대표님과 그동안에 몇 년? 40년 40년 네. 농업을 네. 해서 네. 40년 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같이 가질 텐데요. 먼저 앞에 영상 보셨나요? 앞에 영상은 저기 그 농장 체험하는 거 하고 그리고 농장 전체를 투어하는 거 한번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기 오셔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만난 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참 오랜 인연이에요. 보면 박사님하고 15년 넘은 것 한 같은데. 15년 된 것 그 같죠? 정도 됐죠? 그죠? 네네, 굉장히 맞아요. 오랫동안 네, 시간. 맞아요. 제가 농촌 현장을 가는 사회과학자라고 하면서 현장에 많이 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교육장 가면 와 계시고 맞아. 교육장 가면 와 계시고 맞아. 공주 기술센터 가면 또 와 계시고 자, 원래 보면 낙농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뭐 소 키우시는 분들, 네, 맞아요. 닭 키우시는 네, 분들, 예, 예. 뭐 돼지 교육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장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면을 와 계시고 또 분위기 메이커 항상 웃으시면서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동안 40년의 농업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의 변화를 만들어 오기도 하지만 우리 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대표님과 같이 40년 동안 농업을 해오면서 어땠는지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상품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40년 농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신랑이 1982년 1982년도에 이제 젖소 2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동기는 젖소 2마리, 이제 한우를 길렀어요. 한우, 예, 시골서 이제는 직장도 안 다니고 부모님 모시면서 한우를 길렀는데 한우 파동이 한우 파동. 한 100만 원짜리 산 게 10만 원 된 거죠. 아, 100만 원짜리가 10만 예, 되고. 그래서 그 팔아서 뭐 사료값밖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살 되던 해에 이제 그 한우 다 처분하고 이제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오늘날 이제 100마리까지 올라온 거죠. 100마리 올라오고 이게 40년 된 거예요. 40년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축산하면서 낙농하는데 나는 시집 온 거지. 아, 시집 오는 거예요? 예, 예. 몇 마리 때 시집 왔어요? 내가 시집 오니까 30마리더라고요. 30마리 때? 근데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시집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일단 빚이 있고. 예,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40년 하면서 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역사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고비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이 그렇지. 참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축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 30마리에서 한 50마리 올라갈 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댁의 아들로는 2번째인데 큰아들이 허리를 다쳐서 이제 뭐라 할까 아프니까 생활에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가 벌어서 먹여 살렸거든요. 큰 집이 살려야 되지.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지. 우리 새 집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신랑이 투잡으로 이제 지하수 파는 것까지 했었어요. 지하수 파는 거.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내가 장사를 했죠. 장사를 했어요. 예, 장사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는 뭐 새 집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와중에 살면서 또 하나의 고난이 온 건 뭐냐면 그 폭설 피해가 폭설. 네. 폭설 피해로 인해서 젖자는 소 30마리가 점심 먹는 시간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이제 폭삭 망한 거죠. 다 죽었어요? 네. 30마리 뭐 다 죽고 나서 나머지 한 10몇 마리 남은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 힘들더라. 그때가 근데 몇 년도였죠, 그때가? 그때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우리가 온 지가 18년, 새로 져가지고 올라온 게 18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됐을까. 20년, 그 전에 폭설된 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폭설 피해 봐가지고 이제는 그 30마리 소 다 죽고 진짜 그런데도 부모님이나 형님네는 달달이 주는 월급을 한 달치도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을 못 줬는데 우리 남편한테 왜 돈 안 주냐고. 돈 안 주냐고. 그때는 정말 제가 그 한 3년을 무진장이 울었어. 정말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하는데 이제 그 장사한 이유가 있어요. 시집 와서. 왜냐면 시집 오기 전에 그 장사를 했었는데 우리 친정 오빠가 대지를 하는데 내 돈을 아가씨 때 벌은 돈 시집 오려고 벌었던 돈을 빌려갔는데 안 줘서 그 정육점에 뭐 돈이 있다고 그래서 빼가래서 왔는데 또 거기도 오빠가 사기꾼이야. 뭐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기꾼이죠. 동생한테 그랬으니까. 빼갈 돈도 없고 그냥 보증금 없는 월세가 주인이 1년 있으면 그거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하여튼 무진장 힘든데 어쨌든 그 여기 논산간 국도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계룡면에 그 소재에서 살았잖아요. 그 정육점을 거치지 않으면 전라도를 갈 수가 없잖아 여기가. 이게 그분들이 이제는 앞에 차가 밀리니까 5시간 6시간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정육점 앞에. 그때 돈을 한 10년 동안 내가 12년 했는데 돈을 진짜로 많이 벌었어요. 그 정육점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때는 부위별도 없고 옛날에는 어둑했지. 다. 근데 이제 전라도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명절 때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사가지고 가서 근데 제가 돼지도 암돼지로 잡고 이제 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암소를 잡다 보니까 물건 최고로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맛도 좋으니까 이제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또 그 폭설 피해로 해가지고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다면 또 어르신이 또 남편분이 우리 그래서 폭설 피해로 인해서 이제 제가 정육점을 그렇게 장사 잘해서 만회를 할 때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덕이에서 올라오고 또 그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체험장도 이제 목장 있는 데를 옮겼잖아요. 이제 그 큰 집이 있고 이제 어머님은 계시는데 너무 작아서 우위로 지면서 이제 빚을 얻어서 졌지. 이제 제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는 이제 그 장사하는 걸 접고 마흔둘에 늦둥이를 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나서 이제 노는 시간에 이제는 제가 만약에 애를 기르고 나면 뭐를 할 건가. 애들이 셋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는 이 치즈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유럽 가는 거예요? 유럽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하면서 이제 이거 육아공 이제 공방을 차려서 하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2년도에 내가 2011년도에 이거를 해서 2013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거는 한 16년 정도 됐어요. 16년. 이사해가지고 예. 한 좀 있다가 예. 이제 16년 전에. 예. 그럼 그때 10년 전에 치즈라든지 육아공을 우리나라에 도입이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안 돼서 그러니까 유럽 가서 배웠지. 유럽 가서. 여기서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촌 그 육아공 하는 낙농하셨던 분들이 뭐 육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낙농은 기본적으로 젖짜가지고 우유 해가지고 우유 뭐 공장이나 그쪽에 서울로 매일을 납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지금도 많죠. 이제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체험을 할 거냐, 뭐 가공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그냥 없었던 거였는데 좀 앞서 나가신 거죠. 이쪽 근동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없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 16년 전에 유럽을 가보니까 어땠어요, 상황이? 유럽은 우리보다 뭐 10년은 앞선다, 10년 더 앞서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보면 모든 게 유럽 같은 게 갖춰져 있지. 땅도 넓지. 모든 게 갖춰진 게 진짜 부럽더라고. 우리는 협소한 데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한다는 건 진짜 걔네들보다 앞서가는 거야. 1등이야. 그리고 거기는 유럽 같은 경우는 1등급 우유가 우리 2등급이에요. 2등급을 1등급으로 해놨더라고. 거기는? 우유 자체가. 그리고 법에 저 테두리 안에 보면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럽 같은 법은 거기서 느슨해요. 가셔가지고 치즈라든지 뭐 이렇게 요구르트 하는 걸 배웠나요? 네, 그렇죠. 그 목장 가서 직접 배운 거. 얼마 정도 이렇게 그동안 거기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달 가서 배우고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12년 배웠는데 이거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도 또 집에 와서 안 되고 집에서도 이제 가공장 차려서 하는데 실패 많이 했어요. 실패 많이 하고. 그거를 내가 노하우를
배워야 되더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나부터 가르쳐줄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가르쳐주면 나만의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여튼 터득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더라고요. 아, 터득하는데 예. 요구르트나 치즈 만드는 예, 기술 그래서 터득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치즈나 이 저기 제품 있잖아요. 요구르트를 내놓을 때 그 맛을 3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가공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셔서 유럽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16년 전에 다녀왔는데 교육 받고 배우고 다니고 나서 이제 10년 전에 네. 이렇게 뭐 2011년에 생각을 하고 13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네네네.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가공은 그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 체험은 또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됐는지. 여기가 체험 농장으로 참 유명하거든요, 이 농장이. 체험은 처음에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때 당시에는 체험이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지. 없었고 치즈를 만들면 무조건 잘 팔릴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한 2년 정도의 경체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인들이 팔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의약품도 아니고 네. 사실은 먹으면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게 우리 이제 계룡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임실에서 이제 피자 체험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많이는 안 돼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치즈를 하니까 체험을 하면 어떻겠냐. 학교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낙농 여성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이제 임실로 가요. 제가 체험을 가가지고 한 번, 두 번을 갔었지. 해서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해본 거야. 해보고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가공장에서 했죠. 가공장에서. 왜냐면 그때는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가공장? 예, 가공장에서 했죠. 하고 나서 이제는 하면서 이제는 이 치즈가 수입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라서 그런지 피자 자체가 맛있어요. 박사님 지금 맛있더라고. 아까 먹어봤어. 드셔보셨지만 맛있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광고 안 해도 선생님들끼리 다 입소문 나서 지금은 올해는 작년에 8,000명까지 했는데 올해 10,000명 예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는 못 한 거죠.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10,000원씩만 하더라도 8,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험이라는 기간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그 외의 소득도 있을 거니까. 그 외의 소득은 이제 요구르트, 치즈 판매. 판매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는 우리는 로컬 푸드에 많이 나가요. 한 로컬에 30군데 정도. 30군데 로컬에 나가고요. 예. 좀 이따 이제 마케팅에 대한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판매라든가 마케팅 부분은 좀 이따 예. 네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가는데 나가요. 돈 잘 좀 나가. 벌으려고 준비해서 좀 흑자를 내야겠다 할 시점에 또 한 번 또 고난이 오는 게 저희 남편이 이제 위암에 걸려서 건강검진에 나와서 이제 위암 수술하면서 이제 고비가 오는데 한 1년 있다가 이제 수술해서 제 궤도에 오르기 더 전에 남편이 기계에 이제 여기 이제 저 태비 치는 기계로 치여가지고 또 장파열까지 또 와요. 장파열까지 와. 예, 그래서 죽을 고비를 2번 넘기고 그게 몇 년이 3년 이제 3년째. 3년 전이요? 예, 4년 전. 예. 4년 전에 그랬어요. 예, 3년째 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고난이 참 사람이 살면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돈 벌 수 그렇죠. 있는 좀 기회를 될 이렇게 쉽게 만하면,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남편도 건강도 좋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군데 납품을 하던 게 한 달에 저는 사실 제 꿈이 이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팔아서 500만 원만 찍으면 한 달에 예, 나는 내 꿈을 이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상 외에 이제 연봉이 나오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은 처음에는 남편한테 하루에 100번씩 이혼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자기가 신이 나서 더 막 하루에 해요. 100번씩 이혼당했다. 네, 하루에 100번씩 다 이혼당했어. 왜, 안 왜, 팔릴 왜 때. 그래? 왜? 안 팔릴 때는. 안 팔릴 때는 왜? 예편네가 머리가 너무 좋은 예편네 데리고 사는 것도 머리 아프다고. 머리 좋아가지고 굴려가지고 자기 고생시킨다고. 고생했다. 이거 예. 해놓기만 하고. 해놓기만 하고 안 되니까 안 고생만 팔리고 시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나가고 너무 잘 되고 막 반응도 좋고 하대목장 또 소문이 나서 전국구로 또 우리 윤 박사님이 또 홍보도 하고 다니시고 하니까 모르는 오늘 사람이 정보하고 없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를 갔는데 어느 분이 막 그냥
부르는데 나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유 대표를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를 누가 여기 와서 부르겠냐고. 근데 부르고 해서 이제는 하대목장 이제 우리 박사님도 홍보하고 다니니까 그분은 전에 오는데 나를 부르고 해서 본 거. 그래서 오드리 헵번님. 오드리 헵번. 닉네임이 오드리 헵번. 막 반가워서 하는데 진짜 깜놀했어요, 제가요. 외국에서도 내가 하대목장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하나.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1시간이 차 타는 게 딜레이 된 적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낙농을 40년 해보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시골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박사님은 시골 사는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도 가시고 현장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하는 사람, 딸기 하는 사람, 뭐 포도 하는 사람, 메론 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도 억대 연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힘들지 사실은. 솔직히. 그만큼 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띠동갑인데 쥐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신랑은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서 성공한 거죠. 저를 만나서 아마 띠동갑 만나서. 예, 젖수만 길렀다가 아마 이만큼의 맞아. 부를 이루진 않겠죠. 우리 남편이 머리 좋은 마누라하고 살기 피곤하다시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좀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윤택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사는데 우리만큼의 이거 유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낙농이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지금 30년 됐는데 시집 온 지 그때 당시에는 어둑했어. 왜냐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800이 내가 남고 200이 사료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지금은 만약에 1,000만 원에서 800원 사료값, 200은 내 남는 게 아니지. 왜냐면 그 기계값이 있죠. 내 인건비 따지면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낙농산업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건초니 뭐니 다 수입해서 매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도 흉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남편한테 하루에 100번씩 이혼은 당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만약에 100마리를 우리 규모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의 기준에 따라서 평균이죠. 평균을 본다면 100마리 정도를 해가지고 우유를 짜서 만약 우유만 짜왔다면 예. 그래서 그냥 납품했다면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수익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계산- 물론 다를 거예요. 네. 농가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네. 그쪽에 뭐 판정 받는 게 다를 거고 네, 그러니까 네. 평균적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1리터에 1,000원이에요. 최고값이. 1,000원인데 우리가 1,600kg를 짜면 하루에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는데 그게 다 원가에 빼고 뭐 그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한테 떨어진 거는 시골에서 농사지는 거는 낫죠.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우유만 팔더라도 그렇죠. 어, 먹고 100 사는 데는 100마리 그냥 정도 이제 애들하고 한 먹고 사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 다 크고 막내만 이제 대학교 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아까 그냥 우유만 갖다 파는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판다면 뭐 치즈 요구르트라든지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네. 좀 판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만 갖다가 하려고 100으로 한다면 우유 치즈까지 해서 같이 파는 분이 인해 가지고 수익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 낙농을 하면서 이제 이 육아공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힘들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광고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 대기업하고는 우리가 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박사님도 많이 홍보해주고 하지만 열심히 뭐 이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성공하는 거는 쉽지 않아. 우리 같이 성공해서 이렇게 매출 오르는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육아공 하는 사람들이 무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네. 스티커 값이니 병값이니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많은 매출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유 짜는 게 편하지. 편하지. 왜냐하면 가공이라는 거는 우리는 법인을 또 했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것도 10% 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헬스업 하는데도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컨설팅 하는데 90만 원씩 또 별도로 내라지. 내는 게 많다 보니까 웬만큼 벌어서는 가공은 어렵다. 어렵다. 예,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공을 했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이제 체험하고 이제 같이 동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육아공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보셨듯이
우리 어르신 나이가 몇 살? 우리 한갑이에요. 60. 네네, 60 하나. 60 하나. 한갑. 60 하나. 이제 앞으로도 한 30년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은 지금 이제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후계한다고 해놓고 이제 힘들어서 나가서 직장생활 하고 막내가 또 후계를 한다고 지금 경영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이제는 암 환자다 보니까 뭐 괜찮다고 하더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10년 정도 저는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막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한 5, 6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려주는 후계자까지 하는데 걔네들은 하는데 하루 이틀에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잡고 있죠. 그동안에 뒤에서 또 같이 코치해주고 같이 좀 도와주고 이게 10년 정도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근데 할지 안 할지 그건 미지수지만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애들한테 들어오면 서포트 해주고 앞으로 우리 하대 목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게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가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원래는 제가 체험을 1년에 10,000명 정도 받아야 수익이 돼요. 그 밑에는 큰 수익은 안 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저나 퍼주는 성격이라 그렇죠. 그냥 뭐 많이 애들- 퍼준 성격이야. 애들이 왔다가 뭐 좀 배고프다고 가면 제가 임시를 그때 뭐 낙농할 때 우리 회원들 데리고 왔는데 진짜 배고프더라고. 가서 배고팠어요? 체험했는데 뭐 체험을 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진짜 돈은 돈 들여줬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고객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하대목장 갔더니 진짜 잘 먹고 잘 놀다 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10,000명 정도는 하면 그래도 원가에서 조금 남지 않을까. 이래서 10,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계획이. 그리고 계획이라면 이제 애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제는 이제 체험하고 목장을 계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마을로 들어오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벌은 돈을 조금 흑자가 난다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에서 가까운 인접 지역에다가 체험장을 빼려고 그래요. 체험장 빼서. 근데 빼는데 어디까지 해주냐? 그냥 땅만 사서 해놓고 지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일 것 같고요. 제 꿈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꿈은 우리가 또 그동안 낙농하면서 우리 남편 25부터 했고 나도 쉬고 30년 살고 하다 보니까 그 고생한 거에 대한 또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는 여생을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좀 그렇지. 살다 갈 수 있을까? 건강 챙기고 좀 놀러 좀 다니고 여가 생활을 해볼 게 또 큰 계획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제 낙농을 귀농하신 분들 이걸 많이 보실 텐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소를 키우고 그리고 우유를 짜고 아니면 가공을 좀 해보고 치즈라든지 만들어 보고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계획도 하실 거고 그렇지. 여기 보면서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내가 40년 해보니까 그분들도 30년 40년 하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공주도 보면 귀농협의회가 있어서 회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제 직업을 갖고 있다 내려와서 그런지 개성이 강하더라고요. 농민들은 이제 순수하게 누구든지 다 순수하지만 흙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좀 순수해요. 근데 지금은 뭐 농민들도 영악하다곤 하는데 세월이 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귀농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 귀농인들을 보면서 처음에 어떤 성과는 없어요. 고생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랑은 평생을 60년을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성공해서 애들 기르면서 조금 이제 뭐라 할까 시장에 해서 중간쯤 갔다고 보는데 뭐 우리 남편이 60년을 살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그랬을 때 그런데 귀농에서 어떠한 있잖아요 뭐 대박하게 끔을 갖고 온다는 건 어렵고 와서 노력을 하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노력한 만큼의 씨앗을 거두듯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쌈 채소하는 친구가 있는데 1년에 10억씩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그 수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는데 아쿠아포닉스 형태로. 어. 수경재배. 수경재배. 그거 하는 분이 지금 젊은 친구인데 처음에 그 사람도 한 3년은 힘들었어. 뭐를 할지. 근데 이제 그 선택을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네. 배워서 선택을 잘만 하고 그쪽에 연구를 잘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 시골이라고 봐요. 서울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좋으세요. 아까 좋게 봐주시는 그냥 거죠. 와서 퍼준다는 게 그냥 허명은 아니에요. 그냥 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느껴본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대목장 그 공주 계룡 쪽에 계룡산 아래 공주에 있거든요. 한번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이쪽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요구르트라든가 치즈 한번 드셔보시면 또 이분이 어떻게 그 상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고요. 100번 이혼 당했던 이야기. 그럴 수 뭔가 변화를 한다는 게 시골 계속 살아왔던 남편의 생각에는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왜 이러냐 그냥 가지 편하게 살지. 네, 맞아요. 그냥 뭐 일까지 할 필요 있냐 했었는데 또 머리 좋은 와이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안 팔리니까 해왔던 이야기 어려운 가운데서 40년 해왔던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요. 나중에 또 만나셔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세 번째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